외국인들의 조단위 코스피 순매도 행렬에도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 유입과 함께 증시가 낙폭을 일부 줄였습니다. 하지만 위험 선호의 지표로 통하는 이 비트코인 가격을 비롯해 금값과 은값 같은 원자재 가격은 반등폭이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인 투심 악화 현상이 마무리 국면인지를 놓고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마켓워치, 먼저 증권부 전유성 기자와 시장 진단합니다. 정 기자, 지금 같은 외국인들의 투매가 과거에도 있었다고요? 네, 우리 사실 5년 전만 해도 코스피 3,300 찍으면서 그때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악몽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하루에 등락폭이 한 3, 4%씩 되면서 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결국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그래프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저게 2021년 5월 달부터 9월 말까지의 자료인데 사실 저 5월 3일을 제가 왜 적어놨냐면 저 때도 투자자 예탁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77조 원으로 이제 그 당시에 사상 최고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한 달 넘게 이제 랠리를 보이다가 3,300을 찍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9월 말까지 계속을 하락했는데요. 그때 이제 당연히 실탄이 개인 투자자들이 예탁금 실탄이 77조 원 있었으니까 그걸로 좀 일부 계속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개인 투자자가 36조 원을 쓸어 담는 동안에 외국인이 19조 원 정도 던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국 주가는 3,300에서 2,900 그리고 저기서 더 내려가면 2,400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결국 그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적인 아주 공격적인 외국인의 투매가 지금 올해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이 한 10조 정도 던졌는데 이것도 한 5년 전에 큰 하락일 때, 대세 하락이 시작됐을 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도 규모가 3조 원에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 매도가 몰리는 종목들을 보면 그래도 그간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차익 실현이 좀 실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스퀘어 다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인데 이 정도 좀 큰 반도체 기업들을 주도 내려 팔았었습니다. SK 하이닉스 4.9조 원, 삼성전자를 4.5조 원어치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반도체가 이제 대세 하락 추세가 끝났느냐? 이렇게 좀 구조적인 문제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하락이냐 이런 거를 좀 증권가를 취재를 해봤을 때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SSD 좋다 또 뭐 데이터 센터 좋다 계속 반도체 D램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업황 자체가 바뀐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업황 펀더멘탈 자체는 여전히 뚜렷하게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좀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이제 하락이 좀 반영이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먼저 좀 덜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당시와 비교를 좀 해보면 금리가 지금 악재가 되고 있다. 이 점도 좀 유사한 패턴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5년 전에도 저 하락이 시작됐을 때 저 때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제로 금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저게 5월 달이니까 한 7, 8월 달로 가면서 이제 미국과 한국 다 이제 금리를 올릴 거다. 제로 금리가 끝날 거다.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증권가에서는 한 하반기부터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멈춰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제 조금 주가가 오르는 게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었는데 이번에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을 새롭게 지명을 하면서 약간은 좀 긴축으로 다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국채 금리가 살짝 튀면서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AI가 과연 버블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조정의 끝이라고 보고 싶지만 수급으로 보나 뭐 대외 여건으로 보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조정을 두고 지금 AI 섹터 전반의 어떤 밸류에이션 재조정 과정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용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빅테크 기업 최근에 실적을 냈을 때 다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잘 나왔거든요. 근데도 주가가 밀린 거는 돈 못 벌어서가 아니라 과연 돈을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쓸 거냐 이런 우려감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저 뒤에 보시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옛날 많이 얘기하잖아요. 금광을 갈 때 청바지 파는 기업들이 훨씬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I라는 금광을 찾아가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곡괭이, 반도체라는 곡괭이를 판매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AI 저 금광을 채굴하는 게 단기간에 끝날 랠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 곡괭이 업황,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자본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거는 결국 우리 같은 반도체 인프라 기업들한테는 좀 호재가 될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는 시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주, 최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주들이 좀 많이 폭락을 했는데 이것도 좀 이제 뭐 두 자릿수 폭락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단순히 AI가 돈벌이가 안 된다, AI가 미래가 아니다 이런 극단적인 게 아니라 파괴적인 혁신에서 비롯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기존의 핸드폰 시장이 완전히 저물고 새롭게 아이폰과 그리고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관련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네. 이런 파괴적인 혁신에서 나온 거다. 이런 좀 근데 그 과정에서 좀 금리 이슈도 있고 비트코인이나 음값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신중론, 차익 실현에 나선 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뭐 AI 소프트웨어 이슈도 사실은 또 위기가 있지만 기회가 되는 쪽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골고루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환율이 지금 다시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 부분도 지금 좀 우리가 외국인들의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이번 주말이 이거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선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네, 지금 이제 일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민당이 이제 압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 돈 좀 많이 푸는 재정 정책을 펼쳐서 이제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달러는 다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최근에 문제는 이제 엔화와 원화가 방향성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근데 그 얘기인즉슨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원화 가치 가격이 좀 떨어지는 상태로 계속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로 좀 귀결이 될 경우에는 이제 국내 증시로 좀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데 조금은 약간 시간을 좀 더디게 만들 공산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자민당 측이 확보할 수 있는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증권부 전유성 기자와 시장 진단해봤습니다.